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 아래골 소화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법정동으로 바뀌어버려서 명동, 행정동 관내에 속해 됐습니다만 바로 이 중구에는 수화동이라고 하는 물 아랫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지하철 2호선 을지로와 입구역과 이 청계천 사이에 있는 동네가 바로 중구 수화동이 되겠습니다. 이 수화동이라는 명칭이 불려지게 된 것은 남산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청계천으로 유입이 되는 창동천 물 아래 마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물 아래골 수하동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었고요. 조선 초기 한성부 남부 대평방에 속해 있었던 곳으로 1914년 경성부 구역 확정에 따라서 경성부 수하정으로,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수화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창동천이 흘러서 청계천과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지역 남쪽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중구 남산공원 백범광장 일대에서부터 발원을 했었던 것이 창동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요도의 도성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창동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흘러내려서 개천인 청계천으로 유입되게 되는 하천이 바로 이 창동천이 되겠고요. 그 창동천 아래 수화동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대동여지도의 도성도로 보게 되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창동천이 되겠고요. 창동천이 청계천으로 만나는 곳에 지금 수화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신 이 경성 전도를 보게 되면 이 동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창동천 아래에 대평방 수화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화동 위쪽으로는 홍문동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곳이 대평방에 속해 있었고 이 창동천 아래 수화동, 그 위쪽으로 청계천과 창동천 사이에 홍문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살물이 있다고 해서 홍문동이라고 불려졌고 홍문선골, 홍문섰골 등으로 불려졌었던 곳으로 현재 중구 삼각동에 있었던 마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홍살문이 있어서 홍문동이라고 불려졌고 혹은 삼각동으로도 불려지게 되는데 물 아랫골이라고 해서 수화동과 마주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7년도에 경성 시가도를 보게 되면 이곳이 이제 수하정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창동천 북쪽은 삼각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곳 삼각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형 모양의 지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삼각동이 되는 것이고요. 창동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수하정이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졌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정, 수하정. 여러분들 계속적인 지도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창동천이 이제 복개가 돼버리고 도로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곳에 수하정, 삼각정이 그대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날의 수하동과 삼각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지로 입구 쪽에 그리고 동쪽으로는 장교동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남대문로 사이에 삼각정과 수하정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지금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위치에 보면 청계국민학교라는 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로서는 수하동 공립보통학교가 되겠는데요. 조선인 학교로서 수하동 공립보통학교의 당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경성 수하동 공립보통학교라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 학교가 있어 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항공사진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창동천이 흘러서 지금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곳에 지금 이 수화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삼각동, 그 밑에가 수화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동천이 유입되는 이 청계천에는 복개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하수관로 문이 만들어졌었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복원이 된 청계천의 하수관이 이 창동천의 옛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동과 수화동 일대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계천 고가가 있을 당시에 이 청계천과 이 사이로 복개된 창동천이 도로화되어 있고요. 바로 이것이 삼각동, 이 오른편이 수화동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제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서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참 찾아보기 어렵게 된 곳에 창전천 자리가 복개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에 가득 이렇게 고층 건물로 바뀌어버린 수화동과 이 삼각동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곳에 많은 상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삼각동과 수화동, 그 중에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가게가 바로 이 하동관이 되겠는데요. 이 하동관 하게 되면 곰탕으로 이렇게 유명했고, 특히 내장을 포를 뜨듯이 이렇게 만든 내포탕, 소위 곰탕이 유명하던 곳이 바로 이 하동관이 되는데, 하동관이라고 하는 가게의 이름은 수하동에서 하동관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한자는 바뀌었습니다만 이 수화동에 바로 이 하동관이 있다 보니까 그 수화동이라는 동명에서부터 하동관이라는 이름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된 오래된 노포로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지명은 법정 동명은 이 수화동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쓰여져 있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명동으로 이렇게 다 편입이 돼 버리게 되었고요. 결국 이곳이 수화동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하동관도 명동으로 옮겨가게 된 것 또한 이러한 행정동명의 변화 과정을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하동관에서 가지쳐 나간 그 집안에서 또 이어져 가는 곰탕집의 이름이 이 하동관과 구분을 해서 수화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수화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한자는 다릅니다만 원래 이 하동관이 시작되었던 동네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따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수화동이라고 하는 곳을 지명을 오늘날 다시 살려주는 하나의 가게 이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창동천 아랫마을이었던 수화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